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함께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수법도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정부 이 해외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핵심적인 기술들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3건의 기술도 새롭게 지정돼서 관리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K 기술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국가 기술에 대한 중요성, 특히 최근에는 산업 스파이, 기술 유출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 산업부도 굉장히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부분이 바로 이거죠. 국가 핵심 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이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보고 기술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이제 기술 패권 전쟁의 핵심은 이제 굉장히 대규모의 이제 자금을 투입을 해서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 신기술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기술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네.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산업 스파이가 고도화되다 보니 이런 기술 패권, 특히나 이런 기술을 탈취함으로 인해서 기업의 생존뿐 아니라 산업계,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딥시크에 출현,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이면에는 분명히 이건 미국의 빅데이터라든가 이제 인공지능 칩을 이용했을 것이다라는 정황은 드러났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이제 증명할 만한 것이 없다 보니 특히 한국의 최첨단 반도체 기술이 유출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심각하다라는 얘기는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보면 반도체 기술은 중국이 상당 부분 또 추격을 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 기술 유지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여야 한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3건의 국가 핵심 기술로 이제 신규 지정을 해서 고시 개정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국가의 핵심 기술로 이제 지정이 되면 해당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한층 더 강화가 됩니다. 그렇죠. 우선 이제 이런 기업,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중요한 기술로 판단이 되면 우선 외국 기업의 이제 M&A 타겟 인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기술은 크게 3가지인데요. MLCC라고 해서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제조 설계에 대한 기술, 그리고 아연 재련 기술인 이제 헤마타이트 공법, 그리고 합성 개구 레이더인 SR의 탑재재 제작 기술 등에 있는데 이번 이 고시 개정안은 일단 지난해 하반기부터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준비 과정을 거쳤고요. 기존의 15개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해서도 그 범위와 이 표현 방법을 이제 추가로 변경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규제 심사 등을 거쳐서 오는 5월 27일까지 관련 업계 의견을 수용을 해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그 3건의 기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3건의 이제 국가의 핵심 기술의 경우에는 첫 번째가 바로 이제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설계와 공정 제조 기술입니다. 전제 제품 이내에 이제 안정적인 전류 통제를 위해서 소자 관련 기술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유출 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연 재련 기술 가운데 헤마타이트 공정 기술인데 아연의 전광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수도가 높은 고순도 아연을 재련하는 공정 기술입니다. 기술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우수해서 해외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안보적 관점에서 이제 이 기술의 이제 필요성이 더 강조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가 SAR, 합성 이제 개구 레이더 탑재 제작과 신호 처리 기술을 들 수 있는데 지구 표면 영상을 획득하는 레이더의 제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영상 획득을 위한 이 신호 처리 기술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방상,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인정이 돼서 신규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들 기술들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술적인 보호 관리가 좀 강화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MLCC 같은 것은 이제 삼성 전기에서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좀 이제야 지정이 됐나? 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기존에요. 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돼 있는 그런 기술 몇 가지 좀 우리가 알면 시청자분들도 좀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금 이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9조에 따라서 국가안보와 국가경제에 중요한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네. 지정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총 13개 분야 그리고 76개 기술을 이제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들 기술들은 국내외에서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아니면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큰 기술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분야별 국가 기술을 좀 살펴보게 되면 반도체 분야가 반도체죠.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30나노 이하의 디램 기술, 그리고 낸드 플래시 설계 기술, 공정 기술 등이 핵심 기술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 분야, 우리가 이제 중국에 많이 좀 따라잡혀 있는데 아몰레이드 분야와 8세대 LCD 제조 기술이 있습니다. 네.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차세대 리튬 2차 전지 설계 기술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그리고 수소차 관련 핵심 시스템 기술도 포함이 됩니다. 철강 분야에서도 고강도 강판 제조 기술과 그렇죠. 또 조선 분야에서는 초대형 선박과 자율호랑 시스템, 이 자율호랑 시스템의 이 기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원자력 분야에서는 이 면진 장치와 핵연료 기술이 포함되어 있고 IT,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도 5G, 5세대와 그리고 LTE 시스템 설계 기술이 지정되어 있어서 이 외에도 우주항공, 생명공학, 기계, 로봇과 수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기술들로 이제 지정이 돼 있는데 이런 기술들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국가 안전 보장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 보호가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이 중요할 텐데 이렇게 국가의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좀 관리가 달라집니까? 지금 어떤 대우를 받게 됩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보호가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각 기업들이 이제 공들여서 R&D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진적으로 먼저 취득한 기술에 대한 이런 이제 핵심 이제 기술로 이제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사후 관리가 한층 강화가 됩니다. 예.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절차가 이제 추가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유력 이제 중소 이제 기술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M&A 인수합병권을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이런 외국 기업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돈이 다가 아니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원을 받은 기술로 기술의 경우에는 수출하기 전에 반드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전 이 기술 유치 방지 이 조치를 좀 거부하거나 이를 기피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네. 또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반드시 보유 기간으로 이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이제 불법적인 해외 인수합병이 발병할 경우에는 정부가 즉시 이 조치를 시행하라, 중단하라라고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또 정부는 기업의 신청 없이도 국가 핵심 기술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강력한 사후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기술 유출에 대한 어떤 방지적 절차를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이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실제로 보호 의무가 있는 기업과 기관은 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910년만 하더라도 163곳에 불과했지만 2021년 265곳으로 2년 새 100여 곳 가까이가 더 늘어났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국가 핵심 기술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반대기부. 요즘 뉴스를 보면 누가 어떻게 뭐 기술이 유출됐다 이런 뉴스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국에서도 계속해서 경고하고 또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데 유출 문제 좀 심각한가요? 맞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유출이 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 총 140건의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누적된 이 피해 금액만 약 3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기술 유출 분야를 보게 되면 우리의 이제 핵심 먹거리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기술 유출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지난해만 총 27건의 해외 기술 유출이 적발이 됐고요. 이 가운데 11건은 국가 핵심 기술인데 주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중국으로 유출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기술 유출 사건의 90% 이상이 누구냐? 바로 대부분의 전 현직 임직원이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해외 이직이나 인수합병 이후에 기술 유출이 주요 수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보다도 유출에 더 취약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 대책 마련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해외 인력 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데요. 연봉의 2~3배를 주는 건 기본이고요. 대량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빼나가고 있는데 이런 이제 기술 유출 범죄라는 게 단순히 이제 기업 간 경쟁을 넘어서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강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례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한 임직원 일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무려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만든 그 기술을 CXMT로 유출했다. 이 창신 반도체 아닙니까? 중국의 반도체 회사 아니에요. 이 전형적인 기술 유출 패턴이네요. 맞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이제 반도체 기술이 중국의 최대 반도체 메모리 업체입니다. CXMT,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전 삼성전자 임원과 임직원 일당이 이제 구속됐나요? 그렇습니다. 네. 기소가 된 상태인데요. 이들은 삼성전자가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개발한 디럼 공정 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중국의 CXMT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수법을 보게 되면 CXMT가 세운 위장회사로 위적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삼성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6년 동안 한 29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에게는 수조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것으로 그렇겠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전 삼성전자 임원 김모 씨의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7년, 벌금 2억 원 선고에 그쳤습니다.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삼성전자 이외에도 SK 하이닉스 중국 현지 법원에서 근무했던 D씨 역시 2022년 회사의 반도체 제조 관련 첨단 기술 자료 등 100여 건의 영업 비밀을 중국 경쟁사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CXMT가 2016년 창립됐거든요. 네. 10년도 되지 않아서 글로벌 디램 시장 넘버 4. 네. 로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글로벌 디램 시장 점유율 12%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서 3위인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위협할 정도로 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사건은 지금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위한 시도와 맞물려서 반도체 기술 유출이 국가 경제 안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검찰이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중국으로 기술이 유출된 사례가 계속해서 이제 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해에만 27건의 기술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74%가 중국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이제 산업기술 유출이 기업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 근데 방금 우리 소장님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처벌 수위가 굉장히 좀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 때문일까요? 법이 없나요? 아니면은 법은 있는데 형 자체가 낮게 규정이 된 건가요? 어떤 문제 때문일까요? 기술 범죄에 대해서 이제 산업 스파에 대한 이제 형량 자체가 낮은 것도 좀 문제가 좀 있고요. 예. 법은 있습니까? 해당 법규는? 해당 법조차도 수위가 좀 낮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저 법적차가 좀 이게 지금 기술 유출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게 재판 절차가 길어지다 보니 이게 소송에 소송을 다하고 이러다 보니 피해 기업의 회복은 점점 지연되고 있는데 특히나 기술 유출 사건의 평균 공판 기일이 12.4매입니다. 일반 형사 사건보다도 5배가량 길다 보니까 기술적 쟁점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증인이나 제출 자료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형 선고는 늘어나고 있는 게 맞지만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여전히 있습니다. 기술 가치에 비해서 처벌이 약하고 피해 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적정한 형량이 결정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법제의 어떤 중복과 불일치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법제 일원화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큰데 사실 미국이나 일본처럼 피해 규모에 따라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이런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결국 이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보호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법원, 정부 그리고 이제 기업이 협력해서 전문성을 좀 강화하면서 보다 이제 실효성이 있는 대형 법적 시스템 마련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요. 이 외국의 사례를 한번 보죠. 뉴스 같은 것들 좀 보면 해외 토픽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좀 긴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해외 사례는요? 지금 해외 주요국의 이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엄격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체계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1996년 경제 간첩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 범죄, 경제 정보조차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법 적용 대상은 외국 정부나 정보기관뿐만이 아니라 그 대리인까지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산업기밀로 유출된 간첩 행위로 간주가 되면 최대 20년형 을 선고하는 등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중국도 이런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까지 처벌하고 있고요. 대만의 경우에도 경제기술 유출을 간첩죄로 다루면서 이제 강력 범죄로 이제 취급을 하고 있고 대부분 간첩죄랑 엮네요. 이게 맞습니다. 이제 핵심 기술이어서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안 보이면서 국가 경제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인데 예. 중국도 비슷합니다. 반간첩죄를 개정해서 AI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히토류 등 핵심 기술 보호에 나서고 있고 EU 역시 경제 안보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10대 첨단 기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경제안전보장법을 제정했는데요. 일본은 기술 유출 범죄 형사소송 과정에서 혹시 비공개 심리 등을 통해서 이런 이제 이 피해 기업의 정보가 자연스럽게 이제 누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재판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이런 것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산업기술보호법 더 강력해져야만 되겠다 생각이 좀 드는데 산업부도 나름 좀 고민의 흔적이 좀 있죠. 개정안 맞습니다. 어떻게 좀 바뀌고 있습니까? 일단 산업부는 이제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을 막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산업보호기술법 시행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달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이제 7월 시행 예정인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의 후속 조치인데 네. 국가 핵심 기술 보유 확인제를 신설하게 되고요. 또 국가가 직권적으로 기술 판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보유기관 등록대를 통해서 핵심 기술 보유 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불법 해외 M&A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서 승인 없이 핵심 기술 인수할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 즉시 금지나 또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미이행할 경우에는 하루 최대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또한 이제 기술 유출자 처벌수도 상향이 되는데요. 최대 벌금은 65억 원으로 늘어나고 네. 브로커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수출 전사는 다만 이제 간소화되는데요. 일반적 경영활동 법인의 수출의 경우에는 심의 자체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면서 기술 확인서 발급 중복 등을 줄여서 기업의 불편함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기술안보센터로 지정이 돼서 기술 동향 분석이나 수출 심사 지원 등의 핵심 정책을 이제 총괄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번 개정은 이제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발맞춰서 기술 보호와 또 기업 지원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제도 전반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산업부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특허청 차원에서 좀 노력이 있네요. 포상금 제도를 도입을 한다. 이것도 좀 괜찮은 대응 방안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전현직 임직원들이 그러니까요. 공모를 네. 통해서 빠져나간 기술 유출입니다. 이게 내부 고발이 가장 좋은 이제 그렇죠. 방법이다 막으려면. 보니 해외 기술 유출하기 위해서 조개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포상금 제도를 이제 특허청이 도입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번 제도는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거나 이를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포상금 규모나 지급 요건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유출 범행을 사전에 이제 인지하고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인을 좀 강화하자라는 취지입니다. 특허청은 2019년 이제 기술 유출 범죄를 전담하는 기술 경찰을 좀 출범시켰고요. 네. 2014년까지 총 390명을 형사 입건하는 등의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이제 산업기술 유출 적발 건수와 피해 규모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네. 아마 조기 포착
침착과 신속 대응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특허청은 이제 기술 경찰이 이런 영업 비밀 유출 신고를 바탕으로 해서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이제 이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해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자, 국가 핵심 기술, 특히 후발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뭐 빼내려고 하겠죠. 그만큼 유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잘 차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정부만 노력해서도 안 되겠고요. 민간 기업에만 맡겨서도 안 되겠고, 좀 힘을 합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자체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제 지키는 것도 역시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미래 먹거리라고 얘기하는 우리 성장 동력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와 같은 데에서 분명히 이제 기술 유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후발 기업은 무조건 빼돌리려고 하겠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 기업 모두 실질적인 이제 협업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해외 기술 유출을 단속을 강화하면서 범죄 수익을 또 환수하는 방안, 또 기반 시설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특히나 이제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이런 범죄를 좀 적발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경찰청 역시 기술 첨단 범죄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포렌식을 강화해서 네. 위장 수사 도입 등을 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이게 국제적인 이제 범죄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폴과 같은 국정원과 같은 이제과 협력을 해서 대응 역량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기업들 역시 지금 기술 보호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서 비밀 유지 계약을 좀 강화하는 방안, 이제 이 은퇴한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관리가 좀 철저하게 그렇죠. 좀 돼야 될 필요가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직원에 대한 보안 교육 강화와 더불어서 핵심 기술의 외부 접촉 차단 등 어떤 선제적 보호 노력이 좀 강화돼야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소송할 경우에는 이제 비밀 유지 명령 제도 절차를 좀 개선해서 기업의 이제 영업 기밀이 재판 과정에서 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네. 법제도의 개선도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자, 도움 말씀에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